네, 키워드 탑5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그게 궁금하죠. 신용 등급이 강등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를 수 있었는가? 제가 간밤에 뭐 외신들을 쭉 보고 어떤 상황들을 봐도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네? 주식시장이 다시 그래서 덕분에 올랐네? 그러면은 이 배경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단 어제 시장을 이제 제가 여기 한마디로 그 so what이라고 했는데 So what? 우리말로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그래서 거군요.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의 느낌은 딱 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디스가 한 거에 대해서 주식 시장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인데 일단 그 앞서 이 모건 스탠리든 뭐 다른 이 IB 대가들도 뭐 나름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 예. 다만 이제 과거 요 앞전 주도했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고 예. 오른 건 이제 헬스케어랑 유틸리티가 좀 더 올랐거든요. 그쵸. 시장 방어를 했다. 그러니까 이 주도주가 이끈 건 아니고 이제 시장을 방어하는 느낌으로 간 부분이 또 있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그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일단 요걸 이제 소위 말하는 주식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거를 용인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헤셋이 나와가지고 네. 또 이제 뭐 엄청 또 이야기를 했죠. 그래요? 네. 또 커버를 많이 쳤겠네요. 네, 예. 예,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네, 그 멘트도 했고 또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싶은 국채는 미국 국채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 뭐 이런 거는 뭐 이게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나 싶기는 한데 그 틀린 말은 또 아니긴 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좀 시장에 좀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런 코멘트를 좀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나와서 한 이야기 중에는 뭐 트럼프는 직접 안 했지만 어제 이제 베센트부터 해서 이 헤셋까지 나와서 네. 좀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른쪽 그림은 여전히 이제 미국 국채를 중국은 계속 줄이고 있지만 그 영국은 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고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좀 사고 있고 이래서 아직은 수요가 그렇게 뭐 적진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본이 이제 1위인데 네. 일본이 이걸 자꾸 또 애매해요. 일본의 요즘 스탠스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해야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 국채는 뭐 사볼 만한 뭐 채권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뭐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뭐 그 정도가 이제 어제의 시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커지면 부채하는 데 없어 나서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판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이거 안 될 리도 없고 그다음에 2011년도 S&P 500이 강등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QE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조금 악재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공화당판이고 만약에 부채 섭세 나서면 될 거기 때문에 네. 아까 했지만 국채에 따른 위험도가 줄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 표처럼 오히려 매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 외에는 던질 국가도 없다. 그럼 똑같이 이거 보게 되면 악재가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것도 보게 되면 역시 미 국채에 따른 어떤 더 관심이 커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큰 손이 일본과 중국이었는데 그 영국이 사주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리도 아닌 것 같고 그들이 던진다고 하면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해줄 것 같잖아요. 예. 뭐 너네 잘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네, 예. 뭔가 관세를 때리든지 뭔가 이렇게 역풍을 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정부에는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저에 좀 깔려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채권 시장의 뭐 규모나 뭐 네. 이런 걸 봐서는 뭐 일본이 쉽게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원래 채권을 보유한 쪽이 그 갑이어야 되는데 네. 이 채권을 판 쪽이 지금 갑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너네 팔 거야 이러면서. 네, 예.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이 흐름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은 네. 그 채권 매도를 이렇게 대량 매도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재무부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 돼요? 네. 오. 예, 그게 가능하거든요. 실제 이제 미국 마음입니다. 미국 마음. 그러니까 대량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이거 못 받아준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 을 같은 갑이 미국이고 예, 그런 문제 그런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그 팔면 이제 팔리겠지만 예, 그렇긴 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에는 그 정도로 막 대량으로 이제 한 번에 던지는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함부로 팔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조금 팔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도 네, 뭐 그쵸. 중국도 그렇고 대량으로 던지게 되면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그러네.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순간 내가 내 자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한 방에 다 던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네.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함부로 이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장기간 지금 중국이 조금씩 예, 팔고 있는 거구나. 그래 팔아서 37%인가를 줄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소화 과정을 이제 다른 국가나 이런 것들이 돼서 이제 그 소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향후 앞으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미국 국채를 1대1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면은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채권에 대한 수요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대부분 뭐 기관이나 아니면은 개인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미국 국채 대부분 그 정부가 들고 있는데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예. 기업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다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가는 과정 중에 이제 뭐 잠깐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막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처가 좀 다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사 보니까는 무디스 CEO가 저기 트럼프한테 불려가지 않았죠? 무디스 안 왔죠? CEO요? 안 왔을 걸로 아직 보입니다. 그런 얘기는 예,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 정도 문제는 그냥 관광한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 좀 팁을 좀 드리면 이게 만약에 이 강등 수식이 정말 중요한 조식이면 아마 수많은 아이비가 얘기했겠죠. 주식 팔라고. 근데 전혀 그런 얘기 없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히려 사라고 어, 얘기한 오히려 지금 아이비들이 국내에 있는 뭐 많았고. 유튜버들만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 선별적으로 뭔가 앞으로 나올 얘기면 무섭지만 이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저는 제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이미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 이상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을 그 매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계속 이런 뭔가 벽들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하셨고 관세 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 이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막을 계속 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미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잘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환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 왔던 그 S&P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랑 2025년에 온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은 그 사이에 많이 미국의 금융시장이 투명해지고 좀 더 방어력을 갖췄다는 측면에서 차별화가 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술적 취침을 했더니 덕분에 시장이 잘 올라와서 굳이 볼 이유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미국 주식은 진짜 가만히 두면 잘 알아서 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면 그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던 것이 굳이 악재라면 악재다라고 하셨잖아요. 시장이 너무 자만한다. 굉장히 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발언이긴 하네요. 네, 일단 그 첫 번째 말한 게 이제 시장이 자만하고 있다. 네, 요거에 대한 경고인데요. 그러니까 시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연준까지도 이제 그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그 다음에 관세, 글로벌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죠. 시장과 연준을 모두 본인보다 아래로 두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일단 그렇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6개월 후에 이제 이익 성장률, 미국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0%로 떨어질 거다. 지금 12%에서 이제 0%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은 PER이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 뭐이 이제 기본적인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스태그플레이션 그 가능성을 2배로 더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상당히 비관적인 지금 구조로 보는 거는 예.
일단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해줘야 미국이 대비를 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기마저 이제 시장에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잘못될 수 있으니 그쵸, 그쵸. 이런 사람이 나와서 계속 경고를 해줘야 시장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보여지지 뭐이 사람이 무슨 그 하락에 배팅하고 나서 예. 이 자기가 포지션을 구축하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아닐 거라고 믿고 어쨌든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CEO라는 측면에서 뭐 JP 모건을 조금 뭐 이익을 좀 추구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자꾸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 그 JP 모건 주가가 뭐 그렇게 움직인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JP 모건의 인베스터 데이 그 투자자날 행사가 있었는데 네네. 그 내용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하방 그 소위 말하는 주식 시장에 대한 그 하방의 포지션을 가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 투자자들도 원래 그 MMF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MMF로 많이 갔다가 그러니까 현금이 조금씩 그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단기 금리에 모여있던 게 이제 이동하고 있고 예. 나머지 뭐 다른 내용에 있어서 뭐 그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은행 IB들이 쓰는 그 ROC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는데 예. 그것도 잘 좋아지고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하방을 찍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방을 했던 마르코 브닉은 또 퇴출시켰거든요. 여기서. 네. 그래서 콜라노빅도 이제 퇴출됐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런 내용까지는 고려할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 아닙니까? 자만하지 말라. 아, 그래요? 저한테 한 얘기 같은데요. 아, 그냥 뭐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IB 투자은행들은 보통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뭐 전략적으로 풋을 사든지 옵션 할지 도와주는 얘기 멘트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업은행 이런 얘기 안 하고 상업은행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예. 지금 이제 제이미 다이먼은 저번에 아까 했지만 뭐 태풍이 온다, 허리케인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이분의 어떤 이런 경고성 발언은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되게 무서운 말을 자주 하는 게 아닌가 보여져갖고 제이미 다이먼 얘기 한 번 더 하면 이제는 좀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또 더 강한 말을 또 고민해서 내뱉겠죠. 허리케인이 나왔는데 뭐 더 강한 바람이 뭐 나올까 토네이도 뭐 싶은데. 몰라요. 토네이도? 네. 아, 뭐 그것도 쓰나미 있네요. 뭐 이런 네, 것도 네. 있을 거고. 쓰나미까지.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네. 뭐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또 계속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위치가 위치인지라 또 은행들의 대장이 JP모건인데 JP모건의 CEO인데다가 또 정치적으로도 좀 어필이 되는 인물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한 꼭지로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만 이거는 좀 그래요. 6개월 후에 이익 성장률이 0%로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과도한 발언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앞서 이야기했던 그 관세 문제나 예. 이런 게 해결이 쉽게 안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제 배경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현재 이제 그 협상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 뭐 분리, 소위 지금 계속 베센트나 뭐 그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은 우리 이제 뭐 그 블록화되고 분리되는 거 아니다. 미국을 중국과의 이제 고립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가는 걸로 좀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 제이미 다이먼만 그런 게 아니고 어제 그 제가 잠깐 보면은 레이달리오 얘기하셨잖아요. 네,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네. 왜 화면이 안 나오죠? 잠깐만요. 네. 네, 여기 그 시티 CEO 분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호전적이지 않고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명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은행 쪽에서도 그 좋게 하는 분도 있고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각의 좀 차이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예.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시장은 늘 이제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부정적인 거는 주가 다 올라가 난 이후에 틀리면 빼면 되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 게 저조차도 사실 뭐 그냥 하는 말이지 이렇게 넘기게 돼서 나도 자만을 하고 있나 싶은데 이 채팅창에서도 이 오히려 지금 기관이 포모가 와서 지금 이러는 거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똑똑해져서 저런 말 안 믿어라고 하시는데 이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꼭 이럴 때 또 뭔가 사고가 나곤 하니까 여러분들 자만하지 말자라는 얘기만 가져가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종목을 여러 개를 또 가져다 주셨어요. ATH가 아마 올타임 하이죠? 네. 신고가 종목들 네. 꽤 많더라고요. 네, S&P 500 종목 중에서 지금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왔는데 예. 장이 지수가 이제 아시겠지만 올타임 하이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예,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는 이쪽 종목들이 어떻게 뭔가 있다는 보면은 거죠. 예, 시장을 이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IT가 하나도 없어요. IT가 없어요? 네, 오. IT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있길래?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TJ 맥스, 그러니까 TJ TJX. 컴퍼니, 예, TJX라고 하는 이 소위 말 할인 매장이잖아요. 요거 오프 실적 프라이스. 발표 이번 주에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까지 실적도 좋았고,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올라왔어요 주가가.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싼 거 할인하는 거. 네. 지금 재고 처리하는 거. 시장에서는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걸 생각해서 그런지 이런 쪽으로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그룹폰 같은 뭐 할인 쿠폰 발행하는 그런 회사도 네. 주가가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 이쪽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다들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는구나. 네, 옷도 그렇고 뭐 신발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TJX.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그 다음은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인데요. 몬스터 베버리지. 네, 몬스터 베버리지가 과거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었죠. 예. 예, 이게 수익률 1위를 기록했기도 했고 과거에.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도전을 좀 받았었습니다. 이게 그 에너지 시장 자체가 워낙 확산되다 보니까 다들 에너지 시장 음료로 이제 에너지 음료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뭐 셀시우스라든지 네. 뭐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제 좀 위협을 받는 듯 했으나 1위는 1위를 하더라. 뭐 그래서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는 최근에 그 MZ 세들 그 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네. 몬스터 베버리지를 거의 뭐 매일 마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건강에 좀 좋지는 않을 이게 텐데. 되게 독한 카페인 있는 거 그 아니에요? 약간 각성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대부분 그 편의점에 파니까 오. 다 먹기 시작하고 MG가 그렇게 많이 먹. 이거 사실 술 먹을 때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볍게 먹는 사람 이거고 네. 또 그 학원 가면은 네. 학원에서는 더 이제 나쁜 것도 많이 먹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한국에 학원 다니는 애들 보면 네. 좀 더 각성되는 거 먹기도 하고. 더 센 거 먹는구나. 네. 또 제가 듣기로 그 여자 그 여학생들은 네. 그 생리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약을 먹고 아이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세상이 이제 좀 각박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걸 많이 먹는다. 아이고. 야, 많이 그렇구나. 이 혹시 그 파티 같은 거 밤새 하려고 좀 더 네, 그런 것도 많이 먹고요. 있겠죠. 저는 그럴 때 가끔 네, 먹거든요. 그때. 근데 먹으면 좀 깹니까 진짜? 그 약간 신기하게 하품을 막 하다가 네. 저랑 같이 술 먹던 친구가 네, 네. 야 너 하품한다 이거 한 모금 먹어 이러고 줬는데 그때부터 하품 안 하긴 오, 하더라고요. 신기하긴 야, 했어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지금 계속 맞아요. 경쟁 중이다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 한 1년간 이제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대작은 또 남다르게 또 올라가네요. 도전을 네. 받았어도 네. 몬스터 베버리지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세 번째는 ITX 이거 네. 방산주 아닙니까? 네, 옛날 이제 레이시온이라고 불리던 기업이 예. 사명을 변경했죠.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뭐 레이시온 이런 거 다 합쳐져 가지고 예. RTX 코퍼레이션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흐름이 근데 그 방위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신고가고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건 좀 약한데. 그거 무겁죠. 예, 요건 특징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대공 방어망, 특히 이제 미국이 뭐 골든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쪽이 수주도 많고, 그래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뭐 지정학적 불확실성 뭐 거의 상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RTX가 방산주 중에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IBM입니다. 요거는 IT로 좀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그 예전에 가면 있으면 잘 사는 집에 있는 PC IBM? 그건데. 예, 옛날에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를 했었는데 네. 뭐 우리가 아는 이제 그 뭐 저기 델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그쵸. IBM은 이제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철수를 했고 성격이 좀 바뀌었죠. 예, 전부 이제 기업용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 기업용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 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AI가 등장하면서부터 그쵸. 주가가 안 오르던 주식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진짜로. AI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의 성장 이게 지금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이것도 뭐 IT인데 우리가 안 보는 IT이긴 합니다. 그쵸. 예. 많이 잊고 지냈던 그런 IT인데 또 상승률 보니까 뭐 올해 1년 동안의 상승률이 뭐 빅테크만큼 올라갔더라고요. 네네. 예. 상당히 세죠. 맞아요. AI가 또 바꿔놓은 어떤 종목들의 지형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종목은 엑슨 엔터프라이즈. 네. 이것도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핫했던 종목 아닙니까? 네, 엑슨 엔터프라이즈 주가는 뭐 역대급으로 지금 수익률이 좋은데 야, 이 정도였네요. 예, 근데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좀 조정을 받다가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의 실제 이제 그 국방 관련 지출에서 아니면 이제 그 정부 지출에서 얘는 빠졌대요. CEO가 그래요? 예, 자기들은 그 삭감된 게 없다. 오. 예,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좀 더 센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여기에 기본 베이스는 뭐 그 테이저 건도 있지만 맞아요. 예, 이제 여기도 AI 기반, 예,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 사스 플랫폼을 도입한 거죠. 예, 그러면서 모든 게 그 경찰이 뭔가 조서를 꾸밀 때도 기본 베이스는 AI가 해줍니다. 일부만 이제 입력하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얘를 채택을 많이 하게 되죠. 단순히 테이저건 회사가 아니라 결국 여기도 네. AI라는 그거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갈 수 있어요. 예, 주가가 지금 그 PR이 높은데 그 예. 높은 이유에는 그러니까 사스 기반의 구독 기반이니까 일정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고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PR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선 엔터프라이즈 조정을 또 받다가 또 금세 또 다시 올라갔네요. 신고가를 또 썼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기업이 하나 등장합니다. NRG 에너지. 이거는 최근에 뉴스가 좀 있었죠. 네, 여기 이제 뭐 대규모 그 발전 사업 인수한 게 있는데요. 예. LS 파워로부터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저게 완전히- 월봉이에요? 주봉이에요? 네, 월봉입니다. 아, 예. 네, 그러면서 이번 이제 달에. 5월달 거의 뭐 급등을 하는 모습 그렇죠. 보이고 있죠. 예. 이런 주식은 개인이 좀 사기가 어렵죠. 네. 네. 뭐 M&A 예측하기도 어렵고. 네, 월봉으로 보니까 와 그렇지만 네,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보긴 했지만 개인들은 좀 못 살 것 같다. 이런 것도 있다. 네, 네, 네. 정도.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카디널 헬스. 네. 이거는 그래도 좀 익숙한 예, 기업입니다. 카지널 헬스는 이제 제약, 뭐 유통, 뭐 이런 쪽인데 여기도 이제 기본 베이스는 실적이고요. 여기 또 인수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뭐 예. 하나 이제 그래서 이 어드밴스 다이아베이트 서플라이 그룹이라는 걸 이제 인수하면서 주가가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M&A 모멘텀이 좀 네, 있었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이게 또 뭐 좀 먹고 살기가 힘든지 요즘에 M&A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네, 네. 네, 요럴 때를 기회로 삼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 대기업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NRG 에너지, 카디널 헬스까지 그런 종목이었다면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여기는 뭐 배신하질 않아요. 네, 비자랑 마스터카드. 네, 이 카드사는 뭐 끊임없이 소비는 늘어나는지 그리고 국경 간 이제 그 송금 거래가 많은지 상당히 주가는 꾸준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차트도. 그 진짜 믿음의 종목이네요. 네. 이게 보니까 마진율이 한 70% 되는 기업들이죠. 네, 네. 완전히 돈 잘 70%요? 70% 되죠. 네. 그죠? 우리가 카드 한 번 긁으면 70%를 먹는 거예요? 네. 네. 와. 그 특히 깔려 이제- 있는 전산망으로 되는 거니까. 네. 그거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 그 표시만 돼도 그렇죠. 연회비가 네, 비싸잖아요. 그렇죠. 어, 네, 거기다 그거 또 가져가고. 카드는 없는 거니까 네.
또 위험한 거 안 하거든요, 얘네들이. 네. 얄미운 기업인데 얄미운 기업. 제가 이제 오늘 마침 지갑을 놓고 왔는데 네. 너무 불편합니다, 진짜. 아,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불편한데 제 카드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없으면 불편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와, 이제는. 너무 불편해갖고 네. 도대체 가까운 저쪽 카드 없이 사는 국가는 어떻게 사는지 너무 음. 궁금합니다. 거기는 이제 다들 뭐 아시겠지만 체크카드. 아, 일본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일본도 지금은 그 바코드 꽤 많이 쓰기는 하더라고요. QR 코드로 QR 코드? 이제 바로 넘어갔어요. 음. 그러니까 카드 신용카드가 아니라 바로 아, 넘어갔고 바로? 중국도 신용카드에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위챗페이 뭐 이런 걸로. 예, 예. 그래서 지금 모바일에 아무것도 안 까져갖고 지금 이런 건데 뭘 모르셨어요? 예, 저는 몰랐죠. 지갑 없어도 네. 지갑 휴대폰 안 가져오면 세상 일을 못 하지만 아, 그렇죠. 지갑 안 가져온다고 이제 못 하진 않는데 이제 그렇긴 하죠. 아, 뭐, 약간- 그걸 진짜 몰라서 이렇게 몰라요. 말씀하신 몰라서 거예요? 이제 몰랐어요. 아, 요즘 페이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네. 할 수는 있죠. 여러분들 몰랐겠습니까? 해킹의 위험을 그렇죠. 방지하기 위해서 네. 안 하는 겁니다. 해킹 뭐 위험. 콘텐츠 하나 또 뽑아 주신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이 일단 예. 많았고 앞에서 처음 소개해 주실 때는 IT가 그러니까 빅테크는 없었다 네, 정도. 네. 예. 근데 또 그 안에서 IBM이라든지 엑손 엔터프라이즈 이런 종목들은 또 음. 볼만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네. S&P 500 사채칸 한번 가지 않을까 싶은 것도 맞죠?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1등 기업이 곧 예. 그 목전에 있거든요. 네, 목전에 다음에 있죠. 이제 말하는 네, 이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아요. 예. 네, 그 올타임 하이가 이제 목전에 있습니다. 네, 야, 때문에. 그러면 바로 확인해 볼까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빌드 행사. 요거 어떤 행사예요? 네, 이번에 그 최근에 AI 관련 이야기를 하면은 빌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구축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데 그렇겠네. 예, 이게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Azure AI 파운드리라는 걸 이제 빌드한다. 예.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H헌트 기반 그 웹 버전 그거 이제 공개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어제 그 장 초반에 장 시장 빠질 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마이너스 흐름이 아니었으면 뭐 좀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흐름이었고 가장 큰 거는 모든 걸 애저로 다 불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델을 애저 안으로 다 끌어들이겠다. 그러니까 큰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오늘부터 해가지고 경쟁사인 그록3도 애저로 불러들여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네, 그리고 다른 모델들도 다 가져와서 제공하겠답니다. 본인들이 뭔가 좀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모델을 도입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오픈 AI 소라도 그 애저에서 이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사티아 나델라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AI 혁명의 중반부다. 이게 중반부니까 이제 앞으로 확장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다 서비스하겠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어쨌든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니까 사상 최고가까지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옆에 화면에 네. 그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이 다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아직까지 이제 최고치는 아니지만 일단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AI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업체들하고의 이제 파트너십 여기 행사에 지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일론 머스크도 나왔고 네. 젠슨 왕도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젠슨 왕도 지금 애저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했는데 이게 지금 40배나 커졌다.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속도가 이제 40배나 향상됐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 AI 팩토리를 계속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AI 팩토리는 AI 공장은 어디에 구축하냐? 거의 다 이제 클라우드에 구축하잖아요. 그렇죠.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니까는 고점이
468입니다. 예. 현재 458이고. 아하, 10달러 남았네. 10달러 남았기 때문에 10달러는 뭐 금방 가는 거 2% 정도. 한 2% 남은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MS가 네, 네. 제일 빠를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참 무거웠는데. 진짜 그래도 무거웠죠. 어느덧 예, 다시 어느덧. 사상 예, 최고가에 예. 도전하는 모습. 두 사람의 또 사진이 딱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아유 막 든든하네요. AI를 이끄는 두 사람. 근데 또 그 젠슨 왕 CEO도 또 지금 요즘 바쁘잖아요. 네. 타이페이에서 네. 여러 가지 뭐 공개를 했다고 들었는데 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이걸 사람들의 평가가 네. 그 하나 정도는 그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지금 나온 NV링크 퓨전인데, 예,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거라, 예, 그 뭐 소위 말하는 콘서트에서 신곡은 없고, 아 그래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래 이제 부르는 정도. 와 진짜 근데 콘서트 같이 하네요. 네, 저렇게. 엄청 그 사람들이 꽉 차 있죠. 이야. 대만 사람들은 진짜 뭐 젠슨 황의 거의 뭐 국민적인 예, 어떤 영웅이죠. 서로 이제 진심이죠. 이제. 예. 예, 대만에 대한 그 어떤 뭐 그 향한 마음도 이제 젠슨 황도 진심인 것 같고, 예, 그런 것 대만 같아요. 국민도 진심인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 이제 AI 뭐 그 클러스도 만든다고 하고, 뭐 캠퍼스도 만든다고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느낌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그 가장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NV링크 퓨전입니다. 이 NV링크 퓨전은 뭐냐면 네. 결국 엔비디아로 다 불러들이겠다는 거. 그쵸. 원래는- 여기도 약간 플랫폼 같은 느낌을 예,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NV링크는 그 엔비디아의 GPU, 엔비디아의 뭐 그 CPU 뭐 이런 것만 그 호환이 됐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NV링크를 달면은 다른 게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CPU나 그러니까 GPU만 떼서 A식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다른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예, 예. 따로 이제 그 이더넷을 붙여서 이제 쓸 수는 있지만 NV링크는 다른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뭐 테크 업계든 뭐 시장의 애널리스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젠슨 황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수정을 해서, 수정이라기보다는 발전을 시켜가지고 퓨전을 붙였구나. 퓨전을 붙여가지고 이제 네. 다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개방해서 다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브로드컴이 빠졌어요. 일단 오. 브로드컴이 이제 경쟁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넷 아까 말한 NV링크의 그 경쟁 관계인 이더넷을 가장 잘하는 데가 이제 브로드컴이다 보니까 네. 브로드컴이 일단 빠져 있고 마벨은 들어가 있어요. 예, 마벨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벨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료에 보시면은 네. 그 주요 파트너사의 이 미디어텍, 그다음 마벨, 뭐 AI 칩, 그다음 아스테라 랩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 타사 칩을 다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딱 하나 그 엔비디아 칩 한 개는 들어가야 돼요. 일단.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A식을 달아도 좋네. 엔비디아 GPU를 같이 달아줘야 돼요. 예. 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좀 고민이 근데 됐는데. 왜냐하면 예. 그 엔비디아 칩만 안 써도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만으로 구성을 하기에는 비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부 이제 그 CPU 쪽이나 GPU를 다 달 필요도 없고 예. 엔비디아 GPU 다 안 해도 되고 그러네요. 일부 엔비디아 GPU 나머지 A식 아니면 뭐 AMD는 아직 아니겠지만 그건 이제 쿠다 기반이 아니니까 뭐 그러면 이렇게 A식을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3사 입장에서는 좀 더 비용이 다운되겠죠. 그렇겠죠. 네. 예, 뭐 엔비디아의 지배력도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저희가 꾸준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마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 과정에 분명히 함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